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흥민은 다른 EPL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손흥민은 엘링 홀란보다 2골이 적지만 손흥민이 더 뛰어난 점이 있다. 대단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30대를 넘긴 베테랑인데도 EPL에서 압박 능력 1위에 등극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27일 한국 시간 손흥민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더 많은 볼을 가져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강하고 끈질긴 압박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이 없다고 이뤄낼 수 없는 기록입니다. 영국 더브트룸도 손흥민은 다른 EPL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일을 해냈다며 손흥민은 엘링 홀란보다 2골이 적지만 손흥민이 더 뛰어난 점이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뛰어난 압박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4일에 열린 2라운드 에버턴과 맞대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멀티골을 몰아쳐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첫 번째 골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이 1대0으로 앞선 전반 24분 손흥민은 상대 진영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상대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에 가지고 있는 공을 빼앗아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덕분에 토트넘도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골도 골이지만 공격권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라 더욱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령탑들도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트코글로 토트넘 감독은 에버턴전을 마친 뒤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둔 것은 픽포드가 에버턴 빌드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손흥민의 압박이 뛰어났다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토트넘을 이끌었던 전 사령탑 팀 셔우드 역시 토트넘을 만날 때는 전방 공격수들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손흥민만큼 공격적인 선수는 없다며 손흥민의 공격성을 보라 조던 픽포드가 그렇게 오래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픽포드는 그 대가를 치렀다. 손흥민은 공을 빼앗았고 픽포드는 형편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스포츠웹도 손흥민이 에버턴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토트넘의 경기력은 더 좋았고 템포도 빨랐다. 셔우드의 지적처럼 픽포드는 형편없었지만 손흥민은 압박을 가하며 픽포드의 실수를 이끌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부상으로 결장한 공격수 솔랑케도 손흥민의 압박을 가하는 모습에 극찬했는데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활약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알던 손흥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줘둬요. 저도 긴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톱 공격수로서 손흥민의 활약을 보니 긴장되고 분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같은 편이라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손톱이 또 가동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9월 1일 이하 한국 시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최근 분위기는 좋습니다. 개막전에서 프리미어리그 승격팀 레스터시티와 1대1로 비겼지만 가장 최근 경기였던 에버턴전에서 4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토트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 경기 후 크게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내용과 결과가 모두 훌륭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력이 좋았다. 지난 경기도 좋았지만 그땐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했다. 에버턴전에선 점수로 보여줬다. 진정한 우리의 축구를 했다. 정말 좋았다. 또 상대가 잘하는 세트피스와 박스 안 플레이를 막았다. 우리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경기였다고 기뻐했습니다. 단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바로 주전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의 부상입니다. 솔랑케는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본머스로부터 영입한 공격수입니다. 이적료는 무려 6,500만 파운드 약 1,140억 원.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하지만 개막전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의 어파로 지난 에버턴전에 결장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아직 6회 실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시즌 초반이기에 토트넘으로선 무리해가면서까지 솔랑케를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스트라이커 히샬리송도 100% 몸 상태가 아닙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히샬리송은 프리시즌에 많이 뛰지 못해 컨디션이 안 좋다. 90분 뛸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에버턴전엔 교체 선수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솔랑케가 나오지 못한다면 에버턴전에 이어 뉴캐슬전도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두는 손톱 작전을 써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효과는 검증됐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손톱은 성공적인 전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의 주 포지션은 왼쪽 측면 공격수지만 최전방 공격수에서도 무리 없이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이를 높이 산다. 에버턴전 대승 후 손흥민은 우리 팀 선수 중 전방 30m 안에서 가장 압박이 뛰어나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했고 내가 부여한 임무를 즐겼다.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도 훌륭한 마무리로 상대를 위협했다며 자신의 노림수가 통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캐슬 에디 하우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 호스퍼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손흥민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감독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뛰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최근 에버턴전에서 보여준 압박 수위와 그로 인해 영국 국가대표 골키퍼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반영한 발언입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설 경우 뉴캐슬은 8대11 숫자 부족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밝히며 기자들을 집중시켰는데요. 감독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 2명의 수비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전방 압박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윙으로 뛸 경우에도 상황이 수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가 윙에서 뛰더라도 더 위협적일 수 있다며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을 언급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존재가 팀 전술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그를 막을 방법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0년 차로 뛰어난 커리어를 쌓아온 선수로서 뉴캐슬의 수비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최근 부진했지만 그는 다시금 부활의 조짐을 보이며 상상 그 이상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텍 감독도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 원톱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이 어떤 포지션에서 경기에 나설지에 대한 영국 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이끌어갈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뉴캐슬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선다면 정말 무서운 경기 될 거예요. 그를 막기 위해 2명의 수비수가 필요하다니. 뉴캐슬 수비진이 걱정되네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는 뉴캐슬 감독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하지만 우리 수비진도 만만치 않아요. 손흥민의 압박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에버턴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죠. 뉴캐슬이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손흥민이 윙으로 나와도 위협적이라니. 뉴캐슬 수비진이 정말 힘들겠네요. 그가 어떤 포지션에서 뛰든 간에 경기가 기대됩니다. 손흥민의 부활은 정말 놀랍습니다. EPL에서 10년 차인 그가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니 이번 경기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손흥민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우리도 공격력이 강하니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부상 없이 시즌 내내 행복 축구를 응원합니다. 이적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